30년 훌쩍 넘은 우리 아파트 재건축은 언제 될지 모르겠고 그럼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나 싶으시죠? 오늘 저희가 이 리모델링이라는 다른 열쇠 이걸로 한번 그 고민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재건축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 첫 단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네, 리모델링은요, 그 기존 건물의 뼈대 있잖아요. 골조, 그걸 그대로 놔두고 내부를 고치거나 아니면 면적을 더 넓히거나 하는 방식이에요. 뼈대는 그대로 두고. 그렇죠. 재건축처럼 아예 그냥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여기서 제일 큰 차이가 시간인데요. 리모델링은 건물이 지어진 지 한 15년? 그 정도만 지나도 추진할 수가 있어요. 15년이요? 재건축은 30년인데 훨씬 빠르네요. 네, 재건축은 최소 30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사업 기간 자체도 리모델링은 보통 한 4년에서 7년 정도. 근데 재건축은 뭐 8년은 기본이고 길어지면 15년 이상 걸리기도 하잖아요. 규제 면에서도 리모델링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편이고요. 와, 15년이면 대상 아파트가 진짜 많아지겠는데요? 근데 아까 면적을 넓힌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냥 뭐 내부 구조 변경 이 정도가 아니라 잠시만요. 이게 위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층을 더 올리고 또 옆으로 수평으로 면적을 넓히거나 아예 다른 동을 새로 짓고 심지어 지하 주차장까지 새로 팔 수 있다고요? 아니 그 기존 뼈대를 그대로 쓰면서요? 그게 술질이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놀랍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서울 송파구의 성지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 15층짜리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이걸 18층으로, 그러니까 위로 3개 층을 더 올리는 수직 증축, 그리고 옆으로 면적도 늘리는 수평 증축, 이걸 동시에 진행했어요. 동시에요? 와. 그렇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물론 새로 만들었고요. 이야, 이건 뭐 아파트가 거의 새로 태어나는 수준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근데 안전이 제일 걱정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조건 같은 게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 안전진단에서 최소 B등급 이상은 받아야 하고요. 특히 이제 위로 층을 올리는 수직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물이 그 늘어난 무게를 잘 버틸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2단계 구조 검토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안전 절차인데 이걸 추가로 꼭 통과해야 합니다. 2단계 구조 검토요? 네. 건물이 새로 더해진 층 무게를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아주 정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죠. 뭐 안전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군요. 그 송파 성지 아파트 예를 들어주시니 확 와닿네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아파트도 저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입주민 입장에서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하는 건가요? 절차가 꽤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전체 입주자 등의 한 3분의 2 이상 그 동의를 얻어서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야 하고요. 조합 설립이 먼저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안전진단을 받고 시공사 선정하고 건축심의 받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이게 이제 관할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걸 거치고 나면 분담금이 확정되는데 그때 다시 주민 동의를 받고 이주하고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직 증축을 할 때는 공사 전후로 2차 안전진단도 또 받아야 하고요. 들어보니까 단계가 꽤 많네요. 근데 사실 리모델링 하려다가 주민들끼리 막 의견 안 맞고 특히 그 동의 과정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무산되는 경우도 주변에서 꽤 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 리모델링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또 성공의 열쇠가 바로 이 주민 동의와 소통 문제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옆집이랑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몇억 원이 오가는 큰 사업의 파트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쉽지 않죠.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정보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사업 자체가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 역시 돈이죠. 이 리모델링 분담금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할까요? 이게 참 범위가 넓은데요. 세대당 평균 한 1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5천만 원까지도 갑니다. 와, 차이가 크네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공급 면적 24평형이다. 그러면 대략 3억에서 3억 5천, 34평형이면 한 5억에서 5억 5천 정도 수준을 예상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그냥 예시일 뿐이고요. 얼마나 늘리는지, 커뮤니티 시설은 어느 수준으로 하는지, 단지 규모는 어떤지, 또 시공사 조건은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럼 뭘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그 예상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이 분담금 예측의 정확성 그리고 투명성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예상했던 거랑 달리 공사하다 보면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아, 그렇죠. 추가 비용 발생. 네, 그래서 사업 초기 단계에 전문가 통해서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현실적으로 비용 시뮬레이션을 받아보고 그 과정을 주민들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뭐 이주비 지원이나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게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하고요. 비용 예측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거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요즘 리모델링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트렌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넓히는 것 이상의 뭔가를 기대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면적을 넓히거나 낡은 시설 교체하는 걸 넘어서서 그 삶의 질 자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추세예요. 삶의 질 향상. 네, 뭐 IoT 기반 스마트홈 시스템이나 고효율 단열재, 에너지 절감 자재 쓰는 건 이제 거의 기본이고요. 피트니스 센터나 키즈 카페, 작은 도서관 같은 커뮤니티 시설을 좀 다양하게 만드는 게 인기입니다. 특히 그 지하 주차장 새로 만드는 거, 이게 주거 만족도를 아주 극적으로 높이는 핵심 요소로 꼽히죠. 아, 지하 주차장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주차 스트레스 없어지고 또 지상 공간을 녹지나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쭉 들어보니까 재건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정말 매력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변화가 가능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집도 넓히고 뭐 최신 시설로 바꾸고 지하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주거 환경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 문제나 비용 부담,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토, 그리고 주민들 간의 원활한 소통, 이게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정보들이 당신의 현명한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비용이나 기간, 눈에 보이는 여러 개선점들 말고요. 성공적인 리모델링이 당신과 당신의 이웃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